앞으로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광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사 토크쇼 신지동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진행을 맡은 신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유지태를 맡고 있는 임지석 변호사입니다. 네, 신지동설의 김동규입니다. 끝이에요? 뭐죠? 뭐죠? 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나 김동규다 이건가요? 네, 출연자 김동규입니다. 아니 그럼 변호사님은 유지태를 닮아서 지금 유지태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 있잖아요, 게스트. 설마 게스트랑 당연하죠. 이름이 센스. 방송을 항상 준비하는 자세. 방송인 임지석 변호사입니다. 인정입니다. 역시. 이름이 되게 닮으셨어요. 이재태, 유지태 하면은 닮으셨네. 그래서 하신 이재태 아직 공개 아직 아닌데. 공개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방송을 이렇게 막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준비 안 했는데 내가 준비한 거에서 그냥 무인승차를 해서 막 보안 누설하고 막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근데 같이 나가는 게 아닌가요? 소개할 때? 네, 저희 셋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동기님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배나 곰탕 같은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도시 변화 이야기, 그리고 나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지동설에서는 나주가 변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앞장서고 있는 분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주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게스트분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땐 신! 지. 동. 썰. 네. 나주에서 오래 활동해온 현장형 정치인입니다. 기자로도 활동하셨고요. 행정도 오랫동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의 방향까지 이야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태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지동설의 명물 코너. 그 사람이 알고 싶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남 나주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재태 전남도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재태 도의원님은 나주에서 태어나서 초, 중고를 모두 나주에 나오셨습니다. 이후에 목포대학교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신 후에 1992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까지 나주신문사의 취재기자, 취재팀장을 맡으셔서 활동하셨고요. 2002년까지 나주투데이에서 또 기자로서 활동하셨습니다. 이후에는 2003년부터 나주시의 민선 3기 비서팀장을 맡으셔가지고 나주시에서 집행부와 함께 일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민선 3기, 4기, 6기에서 모두 이제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민선 6기 때는 시민소통팀장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셨고요. 이후 2020년부터는 신정훈 의원의 비서관으로서 이제 국회에서 1년간 일하셨고요. 이후에 사단법인 지역경제발전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후에 2022년도에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나섰고요. 전남도의원으로 당선되셔가지고 4년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는 오직 시민만 생각함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주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하시고 현재 열심히 나주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걸 저도 실은 나열해서 말씀드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참 대단하시네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있었나요? 출판 개념의 이름이 네. 책 이름이었는데요. 네. 오직 시민만 봄입니다. 맞아요. 오직 시민만 봄이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요? 네. 제가 뭐라고 했는데? 오직 시민만 생각함으로 생각함. 말했습니다. 생각함. 오직 시민만 봄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나주에서 얼마나 사셨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요. 흔히 자기소개서 쓸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꼭 빠지지 않고 쓰는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저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말 그대로 나주라는 우물에서 한 번도 밖을 벗어나지 않은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풀뿌리 정치인이라 하고 조금 제 스스로 낮춰서 이야기하면 저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아까 그 이력 중에 그 목포대학교 졸업하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 목포에 계신 거 아니에요?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관 하실 때는 그러면 국회로. 그때는 이제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아, 거기 서울에서 오피스를 얻어놓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내려왔다가 월요일 첫 차 타고 이렇게 와. 오가는
정말 모든 순간을 나주와 함께 하셨네요. 나주하면 살기가 되게 좋은가 보네요. 다른 사람들이 네. 다 딴 데로 잘 안 움직이고 나주 안에 계속 머무른다는 게. 네. 그럼 의원님께 나주란 어떤 곳이에요? 제가 살아온 삶의 전부이자 또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의 터전, 이렇게 정리한 것이 명쾌한 정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 우리 의원님께서는 2022년에 처음으로 도의원이 되셨어요. 정치의 입문은 조금 느렸던 것 같은데 그 이유도 따로 있으신가요? 저처럼 정치 주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방관자적 입장에 있는 것보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뒤늦게 결심을 하게 되면서 남들보다는 좀 뒤늦은 출발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도의원 하신 지 3년 만에 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행정도 해보고 정치도 다 해봤는데요. 정치는 최선의 주장을 하는 자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행정은 최선의 주장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선택의 과정이다. 그냥 최선의 주장만 부르짖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공허한 메아리 있더라. 메아리로 들려오더라.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이 지방정부에서 일을 해서 책임 있는 성과와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현실 정치를 좀 더 가까이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나주시장 선거입니다. 네, 그럼 의원님께서는 현재 시장과 의원님과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님만의 어떤 좋은 점? 세 차례 걸쳐서 이제 그런 나주시 정무직 공무원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과 시민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이야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료주의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은 실은 이 사고 자체가 우리가 관성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 과정들은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며느리하고 똑같아서 귀찮습니다. 또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거나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더디 가고 그리고 늦더라도 절차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 출발점은 반드시 시민들에게 묻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시민주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리더십으로 표현한다면은 공감 소통 능력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나주하면 사실상 이제 혁신도시요. 이제 원도심의 이제 격차도 좀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제 원도심 입장에서는 야 빗가람 표만 믿고 나온 거 아니냐? 약간 뭐 이런 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좀 기회를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균형 발전입니다. 강주 전남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겠지만은 지역 내에서 특히 나주 내에서의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의 균형적 발전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실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들이 가장 높고 가장 또 불만이 있는 지점이 이런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해법과 정책으로 좀 이어내려고 고민들을 요즘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답은 못 찾으셨죠? 제가 3월 3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정책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이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발전 방안뿐만이 아니라 균형 발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들을 내놓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답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나주에 살고 계신 시민분들은 3월 3일 커밍 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몇 가지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나주를 크게
세 권역별로 좀 나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혁신도시 권역이 있고 나주, 영산포, 원도심이 있고 그 외에 이 농촌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 혁신도시도 불만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방 균형발전 정책 중에 가장 내세운 성과이기도 하지만 가장 불만이 큰 것이 혁신도시 정책이거든요. 이 혁신도시가 현재 계획인구 5만의 신도시인데 여지껏 이제 3만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미완성된 도시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시도가 통합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또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담아낼 공간이 혁신도시 아직 없거든요. 빠르게 2단계 혁신도시 개발 계획을 좀 세워서 부족한 교육, 의료, 공공시설 용지 그리고 강주권 유의병을 담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좀 준비할 계획이고요. 특히 나주 원도심은 전라도 천년의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역사문화도시가 살 수 있는 컨텐츠들을 잘 발굴해내서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또 긍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원도심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좀 마련해서 가장 값싸고 편한 주거공간을 좀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지금 마을이 다 해체되고 있거든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시도 통합하면 가장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농어촌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해마다 5조씩 4년간 20조 원의 특별 지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이 투입된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원래 이재명 정부가 시도 통합하면서 농촌 지역에 하고자 했던 부분은 기본소득이거든요. 농촌 기본소득. 농촌 건물이나 또 도로 넓히는 데 쓸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사 짓고 또 농촌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농촌 기본소득을 만드는 종잣돈 쓰겠다 이런 구상들을 준비해서 그날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이 혁신도시는 기술로 발전시키고 원도심은 문화로 발전시키고 나머지는 복지로서 또 성장시킨다고 하시니까 저렇게 잘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 돈 받고 있으니까 정리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했는데요. 보니까 의원님께서 도의원이 되신 이후부터 유치 전까지 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왜 이거를 이제 유치하기 전부터 주장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김 기자님 네. 이야기가 혹시라도 나오면 꼭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정치인들 다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자에 뛰어서 이걸 유치했어 하는데요. 만약에 에너지 공대를 유치하지 못했으면 과연 인공태양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인공태양을 유치했던 원동력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집안의 안정성, 또 하나는 그 지역 주민들의 모아진 역량과 열망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연구 기반 시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공태양의 이제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초전도 도체라는 이 핵심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에너지 공대가 이 정보통신부 공모사업 통해서 이 선정이 돼서 실은 이 원천 기술이 핵심 기술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지역에 뺏겼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 정치인들이 이루는 계시라기보다는 이 앞서 에너지 공대를 유치에 힘을 실어 주셨던 전남, 강주 시도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올 결실이었다 이렇게 적당가를 해보고요. 저는 그 과정 중에 조그만 힘이 됐다면 무엇을 했냐면 이 원천 기술, 핵심 기술을 따오는데 제가 그때 국회에 있을 때였고 에너지 공대를 유치할 때는 제가 특별법, 에너지 공대 지원 특별법을 만드는 실무자 역할을 했었고요. 한전 법무팀하고
그리고 또 아까 초전도 도체 이 공모사업을 따올 때는 제가 예산 실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언론 보도 찾아보면 제 힘이 있었기에 공모기술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게 한 500억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뿌듯하게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요즘 광주 전남 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통합 과정에서 나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주 특히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강주의 빛 그리고 이 전남 영산강의 강가람 이걸 빛가람 혁신도시 플러스는 말이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생명도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광주 전남의 가장 균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지점을 꼽는다면 어느 누구도 똑같이 답을 할 수 있는 곳이 공동 혁신도시가 아닐까. 근데 다만 지금 통합청사 없이 각 광주와 목포 그리고 순천에 있는 동부청사를 분산해서 통합시가 출범하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광주 전남의 통합시를 대표할 만한 공간적 지리적 공간은 빛가람 혁신도시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청사를 뭔가 혁신도시 같은 곳에 건립하겠다는 생각도 있으신가요, 혹시? 현실적으로 이번 통합시 출범하면서 통합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미 명칭과 주 소재지에 대한 합의가 정치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통합시가 출범했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현재의 각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에너지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나주의 상징성을 살린다면 통합시의 에너지 산업본부 가치를 한다면 이런 전략본부 에너지 쪽 전략본부는 반드시 나주에 위치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통합시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네. 마지막으로 신지동설 시청자 여러분과 나주 시민들께 진심을 담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신지동설 시청자 여러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우수가 지나면서 이제 봄의 기운이 물씬 싹트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희망의 나주의 새로운 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고 올 한 해 내내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주의 봄 반드시 꽃 피워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는 오늘 의원님 뵈니까 어떤 색깔이신 것 같으세요? 뭐 애매하지 않죠. 봄의 색깔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지독설 오셔서 뭐 광주 전남에는 뭐 사실 다 MBC는 보실 테니까 특히 뭐 나주 시민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아 우리 이재태 의원님은 봄이구나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나주에서 또 나주 시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봄을 꽃 피워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의원님의 이제 삶의 경력을 보니까 나주시에서 어공으로 어쩌다 공무원으로 3기, 4기, 6기 이렇게 계속 계셨고 또 국회에도 계시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데 또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빛가람동 주민들과 함께 또 나주 시민들과 함께 되게 오래 일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번 선거 잘 준비하실 것 같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나주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재태 출마 예정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땐 신! 동! 쌀 저희는 다음 시간에 깊이 있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